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오늘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젊어서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부에서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시니어가 무슨 성생활이냐고 민망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년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성생활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니어들이 성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되며 성에는 정년이 없다고 할 만큼 60대의 절반 이상이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중년 노년이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지혜로운 삶이 되는 채널,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클럽에서 놀아도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자주 많이 하기도 힘들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현명한 관계를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가 노력해서 이 부분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 정보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사랑을 나눌 때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성생활 목표가 단지 성기 결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어서처럼 삽입 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노후에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선 성관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 친밀한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느낌, 공유 등 정서적인 부분도 성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 좀 저속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는 음란한 행동도 해보고 하라는 것이죠. 부부끼리는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노후의 성생활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계획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다들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야릇한 동영상 흉내를 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를 해결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성향이 안 맞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부부간의 성 문제는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넘게 한다더라와 같은 어디서 주워들은 신뢰할 수 없는 비교보다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건 너무 심하고 음란한 거 아니야 하는 거라도 서로가 괜찮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노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해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적인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남성은 여성과 달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젊어서처럼 매일 밤 불타오르지 않지만 남자의 이런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옛말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남편의 욕구를 아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개월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 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주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성관계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0세 이상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어 회상 능력 등 뇌 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뇌 기능 향상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노화와 건망증 진행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성생활은 세포의 산소량을 늘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의 우울감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나 자녀의 결혼 등의 변화로 우울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뇌의 엔돌핀을 분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우울감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합니다. 남성의 경우 성생활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고환과 음경 위축을 방지하는데요. 또 테스토스테론은 약해진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여성의 경우 늘어난 에스트로겐 분비량으로 인해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질의 세균 감염을 막아 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성생활로 인해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피부가 평균 10년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성 발기부전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정상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노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외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기생이 자신을 찾는 손님들마다 연쇄 복상사를 시켜 죽음을 당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래된 부부나 연인 사이에 웬만해선 이런 자극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는 젊었을 때와 다름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노후의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활발한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시니어 남성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꼽는 것이 발기부전인데요. 이런 경우 흔히 남성 갱년기를 탓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혈관 이상에 있다고 합니다. 당뇨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전립선 질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의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부터 혈관성 발기부전은 먹는 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완전히 발기가 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져 성교통 인해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 윤활제나 질 내에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 윤활제는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 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치료 외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걷기와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성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어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대변을 참듯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어줬다 반복하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부부간의 성생활은 건강과 일상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무리가 가겠지만 적당한 정도에서 성생활은 분명히 노년에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인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시키는 것. 그만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모두 당당한 노후의 성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